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저녁 밤 9시에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한민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피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노님, 윤희님, 티파니 사치물님, KK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늘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분 같습니다. 존 316 성인 아토피는 완치가 불가능한가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대개는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평생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먹는 약, 바르는 약, 그다음에 적절한 평상시 피부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나빠지는 가장 큰 요인이 늦게 자고 피곤하고 제너럴 컨디션이 떨어지면 나빠지니까요.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아토피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올루미언트 같은 먹는 약, 두피렌트 같은 주사제 이런 걸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 아토피 클리닉, 대개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아토피와 연관된 이비인후과, 안과, 수학과, 내과 연결해서 같이 보기도 하니까요.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진우님 어서 오시고요. 땅땅이님 감사합니다. 네. 탈모는 모기 유전이다. 거짓말입니다. 땅땅이님이 알고 있는 얘기는 절반이고요. 유전인데 모기일 수도 있고 부기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구별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친가, 외가 어느 한쪽에 탈모가 있을 때 그것이 자녀한테 나타날 확률은 남녀 구별 없이 그냥 50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일단 자주 빠지는 머리카락 탈모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강의를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정수리 대머리입니다. 지금부터 약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성이면 약 먹고요. 여성이면 약 바르시면 됩니다. 여드름 압출한 다음에 디페린 바르는 것보다 크레오신 바르는 게 더 좋습니다. 디페린은 자극이 좀 심하니까요. 첫째, 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냥 약 바를 때는 디페린 바르시면 좋습니다. 네, 배재크님 어서 오십시오. 포름님, 지금 이제 탈모, 유전성 탈모, 대머리 시작입니다. 빨리 약 드셔야 됩니다. 네. 먼저 오늘 탈모 강의부터 시작할게요. 탈모란 정상적으로 머리카락이 있어야 될 자리에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빠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늘어지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죠. 네, 의회에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쫓겨나듯이 이제 그만두는데 사의원 합동연설의 마지막에 한 얘기죠.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이게 그 머리카락이 딱 그 유전성 탈모가 그렇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가늘어져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느낄 때는 머리가 가늘어진다는 게 먼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우리 머리카락은 이제 대개 뭐 평균적으로 100만 개 중에 10만 개가 머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온몸에 100만 개 털이 있는데 10만 개가 머리털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이제 헤어 사이클을 통해서 성장기, 퇴행기 때까지는 머리가 붙어 있다가 휴지기가 되면 빠지죠. 다시 성장기가 돼요. 이렇게 헤어 사이클을 3 내지 5년 주기로 돌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50개에서 맥시멈 100개까지는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100개가 넘어가면 이제 그게 탈모라고 진단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탈모의 원인이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성형 탈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여자한테 생기는 탈모를 얘기하는 거고, 남성형 탈모는 남자한테 생기는 탈모인데 1, 2번, 2번이 합쳐서 그냥 유전성 탈모, 대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 M자입니다. 양쪽에 헤어라인이 무너지는 겁니다. 밀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정수리 부분에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밀고 올라가고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위가 다 빠지면 우리가 이제 그때 대머리라고 그러는데 진단이 너무 늦고요. 앞쪽에서 헤어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모양은 뭐 M자형 탈모, O자형 탈모, 이제 보이는 대로 설명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다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그냥
원인 유전입니다. 치료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표현을 좀 점잖하게 하죠. 유전적 요인이 크다. 근데 거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춘기 때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요 문제 앞쪽 헤어라인 위쪽 두정부의 헤어들이 이제 가늘어지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죠. 일찍 나타나는 사람들은 17, 18세 때 나타납니다. 시작하는 나이도 대부분 다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변화가 여성한테서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유전적 요인으로 해서 생기는데 다만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쪽 헤어라인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앞쪽에 양쪽 측두부가 밀려 올라가면서 M자로 영어 이제 대문자 M자처럼 변해가는데 여성은 그냥 윗머리만 가늘어지다가 빠져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 유전적 탈모, 대머리는 뭘로 진단하냐 그러면 딱 여기 앞에서 보면요. 가르마를 탔을 때 가르마가 홍해바다 갈라듯이 쩍 갈라져요. 그게 여자들 대머리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머리카락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형 대머리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가르마가 뚜렷해진다가 진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조기 진단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이런 남녀 불문하고 대머리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뒷머리를 이렇게 엄지검지를 잡으시고요. 윗머리를 엄지검지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비벼보시면 머리카락 굵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머리가 더 많이 가늘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 대부분 다 대머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치료를 시작해야 흔히 말하는 맨질맨질한 대머리고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시적인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증. 그러니까 동전 모양으로 빠졌다가 뭐 주사를 맞아도 되고 약 발라도 되고 아니면 저절로도 나아요. 원인은 스트레스가 제일 크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자가 면역이 나타나면서 모근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동그랗게 빠졌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대개는 한 6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휴지기 탈모가 대표적인 게 임신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 동안 그 산모의 머리카락 수가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기, 퇴행기 과정을 겪은 다음에 휴지기로 넘어가서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지고 그냥 성장기로 계속 1년을 가요. 임신 기간 10달 동안. 그러니까 빠진 머리가 안 빠지고 있다가 출산과 동시에 안 빠졌던 그 헤어 사이클들이 전부 휴지기로 몰려가요. 밀어놨던 휴지기가 10달 뒤에 확 나타나요. 그래서 앞쪽에 3분의 1 머리가 쭉 빠져요. 실제로 머리가 이러고 빠지면 머리가 다 빠지겠구나 싶은데 좀 시간 지나면 애기 돌 될 때쯤 되면 원래 모발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저절로 다 회복됩니다. 네. 그래서 산후 휴지기 탈모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 외에 이제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그러면 이제 헤어 사이클이 좀 갑자기 휴지기로 몰려가지고 다 빠지죠. 그렇지만 항암 사이클이 끝나고 그냥 두면 다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인이 제거되면 치료가 되는 자연 회복되는 그런 질환이 탈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탈모를 치료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약 먹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원인이 있는 그런 질병들은 원인 제거하고 약 쓰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유전적 탈모, 대머리의 경우에는 1번 약 먹는 겁니다. 2번 약 바르는 겁니다. 먹는 약은 이제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피나스트라이드와 두타스트라이드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 약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 성욕 감퇴라든지 이런 여성형 유방 이런 현상이 1 내지 2%에서 생길 수 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아니면 약 먹는 데 지장 없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약을 먹다가 보면
기형아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이 끝나고 가족 계획이 끝난 분들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는 분을 먹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그래서 혈압 강화제죠. 혈관 확장제를 아주 낮은 농도로 약을 먹으면 기형아 유발 없이 여성도 그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보다는 그냥 고혈압이 없으면 바르는 미녹시딜을 발라라 그래요. 상품명으로는 폼 타입으로 나와 있는 게 로게인, 액상으로 나와 있는 게 마이녹실, 이제 그런 약들이 있으니까 발라서 모근 부위에 혈관을 확장시키면 저게 되죠. 모근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모근이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를 막을 수가 있죠. 이런저런 방법을 하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식의 M자 탈모, 여기는 모근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자리는 모발 이식을 해주면 좋습니다. 모발 이식은 간단하죠. 절대로 빠지지 않는 뒷머리 부위에서 모근을 채취해서 앞쪽 여기다가 이식을 해주면, 헤어라인 쪽에 이식을 해주면 원래 빠지지 않은 머리카락은 모근을 이식하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헤어라인 같은 걸 잘 만들 수가 있죠. 이제 모발 이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약을 먹지 않고 이식을 하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 모발 이식을 하면 앞쪽에 빠졌던 부위는 채울 수가 있죠. 약을 안 먹고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빠진 머리는 다 빠져요. 그래서 황소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있던 모발은 유지를 하고 이식한 모발이 잘 자라서 미용적으로 만족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개식이냐 이제 비절개식이냐는 얘기는, 절개식을 하면 모근을, 이식한 모근을 이렇게 넓게 여기서 이렇게 넓게 떼요. 그러면 많이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약간 당겨서 꼬매야 되고 두피에 가려지긴 하지만 흉이 남죠. 비절개식은 뭐냐면 모낭 단위로 하나하나 이렇게 펀치로 떼어내서 옮기기 때문에 흉터가 최소한이고 좀 여러 번 많이 떼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넓게 군데군데 떼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이 입증이 과학적으로 되지 않은, 뭐 위에 씌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광선 치료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치료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피부를 이렇게 조직 배양을 해서 옮겨 심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뭐 확립된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다가 보면 이제 약을 처방을 하면 첫 번째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녹시딜 연고가 아니라 미녹시딜 물약이죠. 물약 타입도 있고 로게인과 같이 이제 거품 타입도 있죠. 이게 먹는 약만큼 효과가 있나요?라고 묻는 게 많아요. 이제 바르는 게 귀찮으니까 약을 하루에 2번은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는데 귀찮죠. 하나를 먹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귀찮습니다. 얼마 바르지를 않고 이제 딱 되묻는 질문이 요거예요. 바르면 효과 있어요? 네. 잘 바르면 먹는 약이나 대동소이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2번 병변부에 일찍부터 꾸준히 잘 바르면 약 먹는 거와 대동소이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만 감수를 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탈모 샴푸나 탈모 영양제 효과가 있나요? 네, 있으면 약이죠. 없으니까 이렇게 파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새겨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광고 매체, 뭐 워낙 많은 인쇄 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으면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착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물량의 광고 공세를 여러분들이 늘 겪죠. 뭐 TV를 켜면 나오고 유튜브 키면 나오고 책을 열면 뭐 잡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비용 대비 효과라는 거는 뭐 미녹시딜을 이거는 그냥 살 수 있거든요. 미녹시딜 용액이라든지 마이녹실 용액, 로게인
폼 타입 이런 것들은 그냥 약국가 사면 돼요. 그거와 가격 대비 효과를 비교한다 그러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꼭 하겠다면 그게 낫죠. 머리를 감고 안 감고 하는 게 탈모, 유전적 탈모, 대머리 영향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루성 탈모가 있을 경우가 있죠. 얼굴에 이제 두피에 기름이 되게 많이 껴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지루성 탈모라면 헤어 케어를 잘하면 자주 감고 깨끗이 하면 덜 빠지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걸로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머리 자주 감는다, 뭐 이것 때문에 탈모가 좋아진다 그런 건 없어요. 식습관이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 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두피 마사지가 효과 있을까요? 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약 안 먹고 좋아질 방법이 없을까? 약을 안 바르고 좋아질 방법이 없을까 하는 국영수는 하지 않는데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자녀들의 대학 입시 문제를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죠. 공부 못하면 스카이 못 갑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약을 안 먹고 안 바르면 대머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과가 똑같은 비유예요. 근데 이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직언직설이다라고 좋게 표현해 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독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진실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편법을 찾지 말았으면 좋겠다. 머리가 빠진다. 집안에 가족력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의 간단한 손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진단해서 탈모가 시작되고 가족력이 있으면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거고요. 제 머리카락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다 약을 안 먹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 공부는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고 자는데 몸은 빵빵하게 식스팩에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을 그런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하고 똑같아요.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머리는 첫 번째 가족 얘기입니다.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른 병으로 와도 그냥 보면 머리가 빠지는 걸 제가 뻔히 아니까 약 사서 바르세요. 뭐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가르쳐 주는 거니까 미녹시딜이나 마이녹실 용액 바르시든지 로게인 바르든지 바르세요. 이거는 뭐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다른 병으로 와도 내가 지적질을 해요. 학생 대머리니까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약 사서 발라요. 그러고 메모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우리 엄마 괜찮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마 대머리일 거라고. 아버지가 대머리인데 나한테 왜 머리가 내려오냐. 유전자는 반반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 바르면 돼요. 번거롭고 귀찮죠. 어떡합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극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빨리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21까지는 약 발라라 그래요. 남자들의 경우에도. 왜냐하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약을 발라도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뒤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약 먹는 시기를 미룰 수 있으면 미루자.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끝날 때까지 약 열심히 발라라. 그 약을 사는데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비용은 그냥 약국에서 약값만 내면 된다. 동네 문전 약국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매점이니까 비싸면 종로의 대형 약국 같은 데 가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그다음에 미녹시딜 용액이라든지 뭐 로게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하면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데는 싸게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본인만 부지런하면 되는데 귀찮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요. 질문을 한번 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약을 잘 먹고 바르면 저렇게 석 달 먹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이소티논, 이제 상품명은 이소티논이고요.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는데 성분명은 아이소트레티논입니다. 이 약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어디서 구하든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는 알고 구하시는 게 좋아요. 이 연질 캡슐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소트레티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질 캡슐이 습기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병에 따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관 잘못하면 약의 성분의 유효 성분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 알씩 이렇게 알루미늄 캡슐에 들어있는 거 꺼내서 먹는 거죠. 터트려서 꺼내 먹는 거. 그런 약을 먹고요. 그다음에 석 달 연속해서 약 먹는 것보다 30개를 토막을 내서 매일 30개 먹고 그다음 2달 동안에는 이틀에 한 번 먹고 그다음 석 달 동안에는 3일에 한 번 먹는 식으로 해서 90개를 가지고 180일 정도로 쭉 늘여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크리오신은 얼굴 기준으로 한 달에 2병, 등 가슴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3병은 제대로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너님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짧은 기간 약을 먹었고 그다음에 크리오신을 제대로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안 발랐을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바르면 짜야 될 여드름이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환자 보다 보면 뭐 열에 하나 정도죠. 그다음에 얼굴에 다 이제 여드름이 없어졌으면 바르는 약 한 가지만 쓰신다면 크리오신을 한 달에 2병 이상 쓰세요. 그게 자극이 제일 적습니다. 먹는 약 이소티논은 그만 먹는 게 좋고요. 1년에 100개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디페린은 여드름이 나 있을 때 치료 효과는 좋은데 예방 효과는 크리오신이 나아요. 그거 쓰시는 게 나아요. 얼굴이랑 목에, 얼굴엔 쥐절 안 생깁니다. 목에는 쥐절이 생기는데 예방법은 없고요. 하나하나 다 제거해서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로 한 개 한 개 다 제거해서 없애야 됩니다. 얼굴에 생긴 건 쥐젖은 없어요. 얼굴에 쥐젖 생기는 건 눈꺼풀에 좀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얼굴에는 쥐젖 안 생깁니다. 예방은 뭐 노화로 생기는 거니까 늙으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늙는 거는 나이 때문에 늙기도 하지만 햇볕 때문에 더 많이 늙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쥐젖은 여성의 경우에 임신, 남자의 경우에는 체중 증가, 비만이 쥐젖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살이 갑자기 찌면 생겼다 그러면 살 빼고 레이저를 없애면 되고요. 미나리 맨손님, 예전에 머리 감을 때 20, 30가닥 정도 빠졌던데 요즘은 세면대 숨이 빠지게 탈모예요. 탈모예요.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이렇게. 모근을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개수 세지 말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윗머리가 가늘어졌다. 여성이라면 약 바르고요. 남자면 약 먹고 약 바르세요. 로겐 바르다가 모발이 식하고 피나스를 먹고 로겐 효과 좋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정말 이거 의사가 한마디 해주는 게 짧은 시간에 뭐 10초, 20초 만에 전해주는 짧은 정보죠. 여러분들에게 로게인을 열심히 발라야 되는 이유를 30분을 설득하면 하겠죠. 근데 뭐 그래야 그는 병원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딱 한 줄의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잘 하셔야 돼요. 부지런만 하면 다 됩니다. 네. 아드님은 앞으로 한 10년은 로게인으로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약을 먹을 때가 오죠. 먹다가 중단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평생 먹어야 됩니다. 왕창 빠지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뜨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뜰 때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나야 될 머리가 다 나서 이렇게 좀 수북해지는데 걸리는 시간 2년이에요. 자, 비행기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다고 쳐요. 우리가 바닥에 이렇게 앉아 비행기가 이제 테이크 오프 이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2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졌다가 머리가 나는데 2년 걸려요. 2년 지나면 약 바르면 쭉 약 먹고 약 바르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좀 덜 먹어도 그냥 그럭저럭 가요. 우리가 비행기가 순환고도에 올라가면 엔진도 좀 출력을 줄이잖아요. 뜰 때는 웽 하고 떴다가 뜨고 나면 천천히 엔진 출력을 줄여도 잘 가요. 그냥 속도가 있으니까. 대머리 약이 그래요. 약 먹을 때 2년은 정말 열심히 먹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먹고 쭉 유지할 때는 약을 좀 줄여 먹어도 되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20, 30년 이상 쭉 먹은 사람은 이틀에 하나 먹어도 되고요. 그래도 유지가 돼요.
친구랑 비슷할 정도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뜰라 그러는 약을 안 먹잖아요. 원래대로 폭 꼬꾸라들어요. 비행기 떴다가 뜰라 그러는 힘 안 주면 폭 꼬꾸라지죠. 폭 꼬꾸라지죠. 지금 이제 모두가 함께님이 이제 직장 선배가 그런 식으로 약 먹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왕창 빠진 게 아니라 빠질 머리가 빠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빠질 게 빠진 게 아니라 빠지려고 했던 거를 이렇게 붙들어 놨는데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머리약을 처방할 때 먹겠다는 얘기하면 항상 제가 다시 한번 되물어봐요. 평생 먹을 의사 없으면 약값도 아까우니까. 뭐 6개월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안 먹잖아요. 그럼 6개월 약값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평생 먹고 평생 바르기를 하겠다 할 정도로 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뭐 아무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하루에만 머리 안 감아도 기름이 많이 낀다. 이게 이제 지루성 피부죠. 지성 피부죠. 예. 각질이 있는 게 전부 다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에 탈모와 연관이 있나요? 직접적인 연관, 큰 연관은 없어요. 두 개가 가치가 있죠. 대머리와 여드름. 요 두피에 기름 많이 끼는 분들이 얼굴에 여드름도 많아요. 모공도 넓고. 둘 다 유전이에요. 기름 분비량도 유전, 대머리도 유전. 두 가지가 겹쳐져 있으면 개기름도 많이 끼고 머리도 많이 빠지죠. 그래서 개기름 낀 게 머리 빠진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각각의 그 다른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두피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피의 기름기를 아무리 잘 해결해도 대머리 인자가 있다 그러면 대머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중2 때 발병한 20살 아이의 아토피, 중2 때 발병하지 않고 중2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한 걸 인식했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예. 두피젠트 점수가 안 되면 본인 부담으로 맞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약을 계속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두피젠트 주사 맞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이클로스포린을 잘 쓰시는 셈이 계세요. 제 친구 중에 그 레지던트 때부터 아토피를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대림동의 황선영 쌤이라고, 황선영 쌤이 연세 피부과라고 이름을 개업을 했거든요. 이 친구는 레지던트 할 때부터 이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아토피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려보면 다 되는 거고요. 예. 피 검사만 이제 몇 달 간격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콩팥 이식한 분들 평생 먹는 약이니까요.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도 숨어 있는 고수들이 꽤 있어요. 의사들도. 예. 그 친구는 내가 아무리 방송에 한번 뭐 부르려고 그래도 난 방송하는 거 싫어. 이런 친구예요. 예. 근데 아까 그 누구였죠? 예, 청춘만화님. 대림동의 대림동 대림성모 병원 이름이 뭐지? 대림성모병원인가요? 맞나요?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황선영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시면 사이클로스프린 가지고도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의외로 적어요. 예. 성격 변화까지 걱정하신다 그러면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땅땅이 중요한 날 전날에 고하신다는데 그냥 두면 더 커져서 결국 손으로 짜요. 중요한 날 전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뭐 월경전에 여드름 나는 거는 여성의 경우라면 늘 그렇고요. 뭐 중요한 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드름이 난다. 저게 절대로 한 개씩 나는 그런 분이 아닐 거예요. 땅땅이님이. 그래서 아마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여드름일 가능성이 많고 약 먹고 약 바르세요. 그래야지 흉 없이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그리고 한 개가 나는 여드름은 그거는 거의 없어요. 보면 본인은 여기 하나 났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얼굴 전체 여드름인데 이게 큰 게 하나 나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환자분에게 이거 유전된 여드름이니까 약 먹고 약 바르세요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손대지 말고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무지개 향기 나라 눈가랑 입가 주름이 두드러지는데 눈가 입가 주름이 많이 두드러지는데 보톡스 말고요. 입가 주름. 성형외과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이제 여기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거든요. 보톡스 필러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여기까지 주름은 성형외과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되게 이런 분들 성형외과 가시라 그러면 피부과 살 방법이 없어요라고 이제 뭐 편하게 좋아질 방법을 자꾸 문의를 하는데 있으면 하라 그러죠. 예. 입가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거는요. 성형외과에 가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 수술이 무섭다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사십시오. 네.
이화이님, 구순염이 있어서 피부까지 연고바르도 바르는데 한 달이 넘어도 낫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구순염인지 아닌지 진단이 우선 중요할 거고요. 정확하게 입술에 구순염이 생겼다. 원인 두 가지예요. 1번 화장품 내가 바르는 게 안 맞아서. 2번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 돼도 늘 아토피가 생기는 데가 구순염이에요. 입 주변. 둘 중 하나예요. 그 외에 다른 구순염이 나이가 들어 계속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건 복잡한 병이에요. 뭐 나이가 들어 생긴다. 그러면 피부암에 전조일 수도 있고 이제 조직 검사해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한 50대 이전의 사람들한테서 구순염이 반복된다. 둘 중 하나예요. 화장품이 원인이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토피가 원인이면 아토피 관리를 잘 해야죠. 치료는 스테로이드 바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다 좋아집니다. 이갈이가 심한데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한다. 일단 뭐 치과쌤이랑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를 간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저작권, 마제트릭 머슬이 계속해서 밤에 자면서 이제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축하면서 이갈이가 일어나죠. 우리 어금니를 가는 이유가 이 근육이 수축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심한 경우라면 보톡스를 맞아서 이 근육을 마비시키면 그런 거를 막을 수는 있겠죠. 막을 수는 있으니까 도움은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를 가는 이유가 정신적인 요인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정신과 쌤하고도 만나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과 쌤하고 상의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톡스를 권유하면 맞으시면 여기에 이 근육이 커서 이렇게 사각턱으로 보이는 분들 있죠. 얇아질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을 일반인이 보고 뭐 헷갈리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의사들도 성의 없이 보면 틀릴 경우도 많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지루성 피부염만 있는 경우, 여드름만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구별이 쉽죠, 그거는. 근데 두 가지가 혼재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 중에 하나도 피지가 많은 거거든요. 여드름의 원인도 피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턱 주변이 붉고 각질이 생긴다. 일단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약 바르면 좋아지죠. 또 생기죠. 근데 그때 지루성 피부염이 좋아져도 여드름은 남아있어요. 일반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써서 일주일 만에 지루성 피부염을 잡고요. 그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여드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진단은 피부과 선생님이 보시면 다 알아요.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이런 거 구별하는 게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일이죠. 요즘에는 이제 피부과가 돈이 되니까 세상에 이제 많은 그 의사들이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별도로 받아서 의대 입시반이 유지가 되는 나라에 그렇게 된 의사가 왜 그렇게 의사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왜일까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대한민국의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의대 유치반을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가볍게 툭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그러하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들의 주장일 뿐이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때는 1번 경제적 안정과 이윤동기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이거나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의사가 됐어요. 됐는데 바이탈과를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되면 수갑 차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과를 할까요?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기는 안전한 과를 하면서 수익이 보장되는 피부과를 할까요? 당연히 피부과를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뭘 시키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 보고 의사가 그러면 써 그러는데 사람은 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냉정하게. 하여튼 근데 이제 레지던트는 일반적으로 뭐 아주 큰 병원이라도 피부과 레지던트 셋 뽑는 데가 없어요. 한 명 아니면 둘 뽑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과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피부과에서 다 없어져도요, 국민들의 평균 수명에 별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과가 돈은 잘 벌어요. 그다음에 수갑 찰 일이 없어요. 그거는 사회 문화의 문제지 의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의가 피부과 하는 거를 보고 배워서 그걸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신이민희님 말한 이런 병을 보면 이게 뭔 병인지 몰라요. 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공부했다고 금방 압니까? 교과서에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설명 따로 있고 여드름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착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피부과 환자를 많이 본 피부과 전문의가 알죠. 지루성 피부염 보험되니까 처방하고 받는 돈 얼마 안 되죠. 다 해봐야 18,610원인가 그래요. 요즘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개업해도 이제 저런 보험 환자들은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환자를 많이 보니까 보면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병은 접수도 안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병 가지 마세요. 어찌됐든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들이 그딴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엄을 하고 쫓겨나셨는데 이어서 승계한 대통령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또 세상을 시끄럽게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하여튼 보고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먼저 발라서 지루성 피부염 좋아지면 바로 이어서 여드름 치료 시작하셔야 이제 여드름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지루성 피부염 생기는 원인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10시에 자고 8시간 자고 하루에 1시간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지나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욕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4가지 얘기했어요. 이 얘기 제가 지금 방송한 지가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한 100번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짧은 얘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들리지만 이거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나 그렇게님 바닷가에서 선크림을 바르긴 했는데 덜 바르서 그런지 바닷가에 가서 선크림을 발라갖고 그 정도로 갖고 기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건 오해입니다. 아무리 발라도 그 정도 바닷가에 가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 정도 햇살이 강하죠. 자, 하늘에서 햇살 떨어지죠. 바닥에서 모래에서 반사돼서 올라오죠. 물에 반사돼서 올라오죠. 그다음에 바닷물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다 씻기죠. 당연히 기미 올라오죠. 기미는 유전병입니다. 유전병인데 여성 호르몬과 자외선을 받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나 그렇게님은 당연히 이제 가임기 여성일 테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센 데 갔으니까 당연히 기미가 진해지죠. 자외선이 없어지고 가을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만 피해줘도 좋아집니다. 좀 더 빨리 좋아지길 원하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아마 멜라논 크림 정도를 처방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바르시고 한 해 가을 겨울 잘 지내면 이듬해 봄 되면 또 이제 많이 흐려져서 원래대로는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치료하시는 게 좋죠. 초등학생인데 볼 옆에 하얗게 탈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볼 옆에 탈색된 부분이 있다. 초등학생이면 대개 제가 이제 마른 버짐이죠. 마른 버짐.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학원 많이 다니면 생깁니다. 여름이 돼서 해를 많이 보게 되면 그 자리만 안 타고 주변만 새까맣게 타니까 더 뚜렷해 보이겠죠. 그래서 백반증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글만 갖고는. 그렇지만 나이나 위치, 그다음에 이런 걸 보면 흔히 말하는 마른 버짐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고 보습제 좀 발라주면 괜찮아질 거예요. 새로 산 화장품 사고 붉어졌는데 저 이런 환자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되게 환자분이 와서 딱 하는 얘기가 요거와 똑같아요. 새로 산 화장품 바르고 난 다음에 붉어졌다 그래요. 얼굴 보면 이런 분 100명 오시면 99분이 대부분 다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을 때 화장품 바르거나 세수만 해도 따갑죠.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피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치료하고 난 다음에 화장품 바르시면 돼요. 여러분 국산 화장품 발라갖고 문제 생기는 경우는 그 화장품 자체에 문제가 생기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화장품이다라고 국산은 쓰셔도 돼요.
우선 이제 피부과 전문의점 찾아가시면 아마 지루성 피부염 진단 받을 거예요. 화장품은 연관 없고요. 질병을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써도 괜찮을 겁니다. 술 마시고 여드름이 난다고요? 너무 늦게까지 마셔서 그래요.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죠. 간 때문도 아니고 피부 때문도 아니고 잠 못 자고 피곤해서 그래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알레르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를 들면 뭐 친구들하고 먹다가 소주 한 병 넣고 반주로 반반 먹고 뭐 9시, 10시 때 집에 가서 기가에서 잤다. 이런 일 없어요. 늦게까지 이제 마시다 보면 잠을 못 자고 피곤하니까 여드름이 나죠. 대머리입니다. 앞머리선 뒤로 넘어가면. 네. 순 많아도 대머리 생기죠. 네. 대머리예요, 대머리. 초기 대머리 시작입니다. 밀려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바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매끈하게 있던 헤어라인이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쥐파먹듯이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맨들맨들하게 쭉 뒤로 밀려 올라가죠. 예, 월경질에 여드름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한테 늘 저런 일이 생겨요.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시고 약 바르면 됩니다. 이틀에 하나는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보다 줄이면 머리 빠져요. 10년 복용했으면 이틀에 하나 먹는 건 돼요. 3일에 한 번 먹으면 빠집니다. 멍 잘 드는 거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한 50 넘어가면 대부분 다 저렇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하고요. 운동하세요. 근육 운동하시면 혈관도 튼튼해져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 야채도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들 그 피부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 1번 운동하셔야 돼요. 2번 단백질하고 3번 야채, 무기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다 혈관 만드는데 기본이에요. 나이 들수록 그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갖고 피부 허물하신 근육이 없으면 피부가 허물허물해요. 만지면 막 이게 물결치듯이 흔들리는 분들 있죠. 건드리면 터집니다. 그래서 꼭 근육 운동 하셔야 됩니다. 문신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불꽃신물이 난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감염일 수도 있고 알러지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이제 무조건 치료하셔야죠. 알러지면 아주 골치 아프고요. 감염이면 차라리 일주일이면 간단하게 항생제 쓰고로 끝나죠. 저게 알러지라 그러면 다 결국은 제거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문신 하시는 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문신사 제도를 갖고 또 이제 법적인 논쟁이 많아서 이번에 이제 문신사 제도를 미국식으로 만들겠다는데 또 뭐 일부 병원이나 의사에서 또 단체에서 반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문신 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눈썹 문신, 이렇게 속눈썹 문신 이런 거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부자연스럽고 사나워 보이고 하지 마세요. 지으러 오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지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당뇨 때문에 탈모될 정도면 혈당 관리 전혀 안 되면. 그래서 탈모가 문제가 아니라 혈당 관리가 안 돼가지고 생기는 다른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잘 관리되는 당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탈모 생기는 일은 없다 보셔도 돼요. 당뇨는 정말 강박적으로 혈당 관리하셔야 돼요. 당뇨도 가족력 있는 경우가 7,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 있는 분들이 체중 관리가 안 되거나 운동을 안 하시면 당뇨 다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열심히 혈당 관리 하셔야 됩니다. 로게인 액상 6개월치가 20불이요. 20불이면 얼마예요? 1,500원 잡아도 3만 원? 어우, 싸다. 우리보다 싸요. 그러면 저게 아마 아마존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죠, 윤희님? 우리는 뭐 한국 분들이라면 아마존에서 사시면 되죠. 닭살은 약은 없고요. 좀 또 유전이에요. 타고나는 건데 팔에만 있지 않고 되게 허벅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유리아 크림 처방해줘요. 좀 나아져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사셔야 돼요. 없앨 방법 없습니다. 발 뒤꿈치 갈라진다. 두 가지예요. 무좀이거나 만성 습진이거나.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다 줘요. 어차피 금사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무좀약하고 보습약을 다 줍니다. 왜냐하면 무좀약을 발바닥에 발라서 문제될 게 전혀 없거든요. 무좀의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보습해야 될 만한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 각질 각화증은 아니라는 그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보습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예, 처방받고 무좀약이랑 같이 한번 병용하시면 어느 쪽 경우는 둘 중 하나니까 좋아지죠. 흰머리 관리 방법이요. 생긴 대로 살거나 염색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뭐 검은콩 아무리 많이 드시면 건강엔 좋긴 하겠지만 머리가 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새치 많이 났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늙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노화를 제가 많이 느껴요. 예전과 달리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없었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나도 남들하고 똑같은 60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눈도 이제 굉장히 노안이 심해지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노화를 느끼는데 젊은 사람이 흰머리 나면 방법은 하나예요. 염색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걸 아예 멋스럽게 하시든지. 제 친구는 뭐 학교 때부터 흰머리가 났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 보면 이렇게 머리숱도 많고 흰머리가 나는데 멋있어요. 예.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뜨거운 음식 먹으면 당연히 빨개지죠. 홍조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매운 음식 먹고 뜨거운 음식 먹으면 혈관 늘어나거든.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이식한 모발은 절대 안 빠집니다. 왜냐면 안 빠지는 건강한 모발을 여태 이식을 했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주변이 다 빠져갖고 거기만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옛날 그 청나라 변발하듯이 머리가 나죠. 반드시 약 먹어야 됩니다. 곱슬의 무리손 풍선. 내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보면 하얀 머리인데 아주 되게 멋있어요. 네. 체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머리가 확 이제 휘어졌다가 그런 사람 되돌아봐요. 원인이 있는 거는 원인만 제거되면 좋아지는데 원인 없이 이렇게 일찍부터 머리가 휘어진다. 그러면 그냥 멋으로 생각하시고요. 뭐 어떨 때는 정 아니면 저기 아예 그냥 흰색으로 브릿지를 하면 저 친구는 머리 패션이 저렇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기미 레이저 하면 뭐 더 진해진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레이저 자체도 기미 색소를 오히려 거꾸로 자극할 수도 있어요. 뭐 포커싱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기미는 약 바르는 게 멜라논 크림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비용도 싸고 효과도 좋고. 네. 제 시술보다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멜라논 크림 바르라고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네. 많이 하지 마시고요. 두타스라이드 드시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지금 3가지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하세요. 두타스라이드 하루에 하나씩만 꼬박꼬박 드세요. 많이 할 거 없어요. 많이 한다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약 드세요. 예.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턱 주변에 여드름이 폭발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때도 여드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이고 유전적인 여드름이니까 약을 잘 먹고 바르시면 평상시도 깨끗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여드름 안 나는 거죠. 지금부터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나중에 흉지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70대 할머니, 어머니 얼굴에 검은점과 딱지 같은 병면이 생겼다. 조직 검사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이나 검버섯이 딱지까지 생기지는 않아요.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피부 암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에어컨 바람을 하루 종일 쐰다고요? 어느 정도 직접 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 날씨 에어컨 없이 실내 생활 일 못하죠. 보습제 바르시는 걸로 뭐 충분하죠. 근데 건강한 피부라면 지금 같은 날씨에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뭐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쏘이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정도가 내 피부를 건조하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건조증을 느꼈다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 여드름과 기미가 심해졌다. 뭐 여드름은 바르는 약 쓰시면 돼요. 크레오신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미는 약 못 씁니다.
쓸 수 있는 거는 여드름약, 크리오신 정도 한 가지 정도 쓸 수 있어요. 임신 중이니까 뭐 그렇게 기미가 생기는 건 유전이니까 어차피 치료 끝나고 출산 후에 약 발라야 되고요. 수유 열심히 하시고 수유 끝나는 대로 멜라논 크림 바르시면 됩니다. 10년 먹었으면 안 먹으면요 10년 늦게 탈모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대머리가 보통 시작하는 게 30대 전후인데 30살부터 40까지 약을 먹었어요. 약 안 먹잖아요. 그럼 40살부터 대머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스타트 포인트를 놓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늦게 대머리가 진행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악화되느냐? 그거는 이제 어르신을 보면 되죠. 부모님 세대, 심플님이 예를 들어 남자라고 가정을 하고 아버지 40살에 대머리 됐던 걸 내가 10년을 먹었으면 40살부터 50에 그 모양이 될 거예요. 그 대머리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뭐 안 먹었다 해서 쑥 빠지는 거는 초기에 이제 약 먹으면 한 6, 7개월 동안은 머리가 거의 안 빠지고 딱 잡히거든요. 그때부터 굵어지고 나서 2년 정도 되면 맥시멈 올라가는데 초기에 이제 머리카락을 겨우 붙들어 놔서 빠진 머리를 붙들어 놔서 약 안 먹으면 팍 꼬꾸라들어요. 비행기 뜨는 거랑 똑같다고요. 뜰 때 쭉 떠야 되는데 못 뜨면 팍 꼬꾸라들어요. 근데 쭉 떴어. 10년이면 쭉 떴어요. 쭉 가요. 안 먹어도요. 팍 안 떨어져요. 한참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늦게 이제 대머리가 진행되는 거죠. 먹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심플님이 40살에 먹고 50이 돼서 은퇴 준비하고 뭐 나는 그렇게 머리 빠지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안 드시면 60대부터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하신 대로 선택하셔도 돼요. 사회생활 끝났으면 굳이 약 먹을 필요도 또 없죠. 찬란한 행복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의료비가 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안전한 거 아니요? 전혀 안 안전하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은 대개는 당해년도 걷어서 그 당해년도 쓰고 좀 남는 거 저축하는 게 우리가 국민연금하고 달라요. 국민연금은 이게 지금 뭐 천몇백 조를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계속 돈도 받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지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적립됐던 게 쭉 감소돼서 제로로 되는 게 2045년이에요. 2045년부터는 의료보험처럼 움직여요. 그 해 낸 돈 갖고 그 해 사람은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대 대학 졸업하시는 분들이라고 치면 국민연금 갖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취업하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돈을 열심히 넣어요. 그러면 20년 넣으면 45이 되죠. 45이 되면 20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국민연금 모든 금액들이 다 재정이 사라져요. 적립금이 다 사라집니다. 천몇백 조를 다 쓰게 되고 그해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63세부터는 그해 돈 번 사람들의 돈으로 그걸 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내야 될 돈이 엄청 늘어나겠죠. 이탈리아가 지금 그 꼴입니다. 근데 의료비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의 원칙은 뭐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10조를 걷어서 원래 의료비 10조 쓰고 끝나요. 조금 적자 나면 정부에서 뭐 1조 정도 이렇게 적자가 좀 나면 지원하고 적자 많이 나면 뭐 의료보험료를 삭감을 하죠. 그래서 출돈을 안 주죠. 아직은 이제 우리가 당해년도 결산 원칙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의료보험도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65세인데 뭐 집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조그마한 집에 살면서 국민주택에 살면서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의료보호 비슷한 성격이 돼요. 조금 돈을 내고 이제 의료비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받게 되죠. 왜냐면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죠. 65세, 70세, 80세, 90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본인 부담금이 한 3.5%쯤 될 거예요. 7.08%인가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는 돈이에요. 그래서 절반은 회사나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죠. 공무원은 국가 부담, 직장인은 회사 부담. 그다음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집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재산 정도를 추정을 해서 이제 의료보험료를 부과를 하죠. 근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최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 병이 생기면 그분들의 비용을 다 이제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7.08% 정도 내는데 그게 점점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15%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의료보험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의 부담, 국민연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늘어나겠죠. 세금 빼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낮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의료비를 메디칼 텍스로 내서 세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 북부나 대부분 나라, 미국은 보험제도지만 다른 나라는 메디칼 텍스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내는 세금에는 상당량의 우리나라 의료보험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에 적어도 3.5%는 더 추가를 하셔야 다른 나라하고 맞다는 거죠. 많아요. 우리나라 조세 부담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적게 내는 조세 부담률이 낮다고 맨날 그 신문에 나오는데 참 저 기자분들 한심하다 공부 좀 하고 쓰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가처분 소득이 적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가져가는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뜯어가는 돈이 액수가 너무 많아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요.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 그러지만 그게 내 인생이 다 정리가 끝나고 사회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돈이잖아요. 애들 키우고 부모 복양하고 들어간 돈이 많이 쓰일 때 나라에서 9%인가요? 지금 어려우면 국민연금 떼어가는 돈이 그거 점점 늘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령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는데 출생률이 뭐 조금 늘어났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부담이 불가능할 거다. 지금 우리 국채 발행이 GDP에 뭐 50%가 넘었다, 60%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는 부채를 갖고 과연 유지할까? 그때 과연 우리나라 국채를 누가 다른 나라에서 사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죠. 돈 문제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돈은 숫자로 정확하게 이익이 되고요. 그게 뭐 5년 단임 정부에서요. 뭐 내 있는 5년 동안에 해결하면 되죠. 문제 없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왜 부자들한테 많이 안 걷고 서민들한테 제때 내라고 하는지 너무하네요. 얼마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자들은 엄청 많이 냅니다. 제가 많이 내는 부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부자들한테 엄청 받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요. 보험이 아니라 과세예요. 과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내는 의료보험료를 보면 너 미국 오면 아주 그냥 특 VIP 대급 받는 정도로 내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의료보험료 내는 거를 세금 내듯이 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자랑스러운 거 그렇게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고도 내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는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뭐 돈 낸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안 아픈 게 자랑스럽습니다. 병원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겁니다. 의료보험료를 얼마를 냈든. 제가 내는 의료보험료 영상에서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부자가 안 낸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CWP님이 하신 얘기는 선전선동에 왜곡된 거짓 얘기입니다. 부자들이 의료보험료 내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거에 거의 뭐 10배 이상입니다. 10배 더 되길 것 같은데요. 네. 자, 배제크님, 양쪽 이가가 그래서 건조한데 그런 건가요? 코로나 체중이 확 늘면서 갱년이 심해지고 목에 쥐 점상. 예, 체중 늘면 쥐저 심해집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제거하면 되고 살 빼시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체중이 늘지는 않았죠. 예, 운동을 안 하셔서 는 겁니다. 갱년기 증상은 자, 배제크림한테 거꾸로 얘기할게요. 사춘기 증상도 많이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이 갱년기 가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자연의 섭리라고 보셔야 돼요. 자연의 섭리. 그걸 갖고 자꾸 갱년기를 질환처럼 얘기하시지 말고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건 받아들이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늙고 여기저기 아프고 뭐 관절 기능은 상관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데 아프잖아요. 안 아픈 데 없잖아요. 아침에 앉아 침대에 누웠다 일어날 때 빨딱 일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뭐 60 넘어가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침 일어날 때 빨딱 안 일어나면 구조용하게 일어나서 한참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겨우 허리 펴지 빨딱빨딱 안 일어나집니다. 그건 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자꾸 젊었을 때 시절 생각하면서 갱년기 그러고 하시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나가서 걸으려고 애를 쓰고 걷는 건 뭐 잘 걸어집니까? 그래도 힘들죠. 늙으면 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내 나이 65이니 저도 노인네잖아요. 내년이면 저도 나와요. 그 지하철 무료 이용권인가요? 그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웬만한 거는 다 제가 안 받는데
예, 지하철을 매일 타면 내가 뭐 안 받겠는데 가끔 이용하는데 그 티켓 사기가 너무 번거롭고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좀 더 있으면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되겠죠. 예,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그냥 맨 바깥 차선에서 예, 은근은근 기어가요. 자신이 없으니까 뭐 제한 속도 이내에서 운전을 하죠. 뭐 이제 차 막히는 게 나 같은 노인네들이 고속도로 차 끌고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평균 주행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가니까 막히죠. 이제 반납할 때가 돼 간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때는 정말 지하철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라고 자꾸 여러분들이 핑계, 외부적인 찾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좀 더 열심히 일어나서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뭐 쥐젖은 나이 들어 생겼을 수도 있고, 비만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고요. 살은 하여튼 다시 빼셔야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십시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요. 항암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그건 다 다시 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타목시펜 드시면 돼. 타목시펜 때문에 탈모랑 연결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방암 항암할 때 빠졌던 머리가 빠져고 다시는 안 돼도 가늘다 그러면 이제 탈모라고 봐야죠. 네. 미록시를 계속 바르세요. 눈두덩이 붓는 거하고 재력 규탄하고 별 연관 없습니다. 예, 다른 병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설명서에 뭐 여자들은 하루에 한 번 바르고 한 달에 반 통 정도 쓰면 맞죠. 근데 한 통 발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수염 굵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먹는 약은 저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저기 때문에 그래요.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먹는 약은 안 줘요. 약을 먹겠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제를 그 프로페시안 아보다트를 먹으라 그러긴 할 텐데 로게인폼 바른다 그러면 굳이 그 약 같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같은 성분의 약이에요.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피지 나오는 자리가 모공이기 때문에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유전이죠. 모공이 안 크면 좋겠다. 피부가 지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지가 많은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를 먹어야 되겠죠. 커피하고 상관없고요. 휴지기 탈모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민트님. 네. 엄마 아버지는 머리 숱이 많은데 아니요. 그러면 대머리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머리 되는 경우는 이제 윗대가 누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멀쩡한데 자녀가 탈모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시적인 거겠죠. 원형 탈모 약 바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와서 처방받아서 약 바르시면 돼요. 남자는 먹는 건 별 상관없습니다. 여자는 못 먹고요. 아예. 바르는 약 불안해서 뭐 바르기만 하겠다 그러면 발라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열심히 바르세요. 끊어야죠. LDL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끊어야 돼. 저걸 5mm짜리 새로 나온 거 좀 듣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크레오신 바르세요. 약은 어찌됐든 뭐 100개 이내로만 드세요. HDL은 운동하면 높아지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LDL이 보더라인이면 끊을 때 됐습니다. 눈이 가려우면 안과를 가셔야 되고요. 눈에 피부가 가렵다 그러면 그건 아토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눈 속에 가려우면 그거는 안과 문제예요. 그다음에 눈 피부가 가렵다 아토피예요. 다크서클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레티나에 발라서 될 거 없습니다. 아토피야, 아토피. 20대 눈가 주름, 웃을 때 자글자글 잠주름이 심하다. 20대 눈가에 잔주름 생기는 거 정도면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표정주름이겠죠? 잔주름은 20대에 생길 수가 없어요.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표정주름일 거예요. 잘 웃는 사람 잘 생기죠.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탈모약 먹을 때 특별하게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7개 먹어야죠. 간 수치 별 문제 될 거 없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모약 먹는 30년 동안 간 수치 그것 때문에 검사해 본 적 없어요.
우연히 뭐 그럴 수 있으면 그때 끊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뭐 검사를 해야 될 정도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약 먹은 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꽤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일주일에 5개 아니면 이제 이틀에 하나 정도 드셔야 돼요. 10년 이상 먹었다 이틀에 하나 드셔도 돼요. 혈관확장증 치료가 어떤 혈관확장증 치료인지 모르겠는데요. 혈관확장증을 레이저 치료해서 실핏줄이 완전히 없어지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원래 레이저 치료는 영구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레이저 할 때만 잠시 좋다? 그럼 평생 해야죠. 그거는 뭐, 예, 돈 많이 들죠. 그런 거를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약 바르면 돼요. 레이저를 해서 영구적으로 혈관을 완전히 다 이렇게 막아버리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레이저 할 이유가 없죠. 약 바르도 그 정도 효과는 있는데. 훨씬 싸고 훨씬 편하죠. 레이저 치료의 기본 원칙에 혈관확장증에 레이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구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치료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해야 된다. 그냥 한 달 동안 약 바르세요. 그럼 그만한 효과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레이저를 할 때 기본적인 목적은 영구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매달 와서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뭐 2주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냥 약 집에서 열심히 바르시라고요. 그 정도 효과가 비슷하다고. 비용은 20분의 1, 50분의 1이겠죠. 등 여드름, 심지어 팔에도 여드름, 간 수치 때문에 못 먹는다고요? 얼마나 먹을 거라고 간 수치, 글쎄, 한 100개 이내 먹어서 간 수치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원래 간이 나쁘다. 그러면 못 먹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면 간 수치 올라갈 정도로 약 먹을 일이 없죠. 4세대 아다팔렌 말고 새로 나온 게 또 있죠. 아다팔렌 다음에 나온 게 디페린 다음에 나온 거 이름이 뭐였지? 그거 바르면 괜찮아요. 팔다리 이제 팔이나 몸에 바르는 데는 자극이 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쓰셔도 되죠. 바르라서 아토피 올 경우는 없고 자극이 있다 그러면 그냥 크레오신 쓰세요. 약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크레오신이 제일 나아요. 매운 음식 때문에 여드름이 입 주변에 다음날 뭐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여드름이 난 것뿐이에요. 뭐가 났다면 다음날 났다면 음식의 문제라면 먹을 때 그때 생기죠. 위장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생기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얼굴이 바짝 마르고 주름이 생긴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팩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행은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인 행복감을 줄 수는 있어요. 정서적인 만족감도 줄 수도 있고 몸은 망가집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건강에 나빠요. 특히 이제 뭐 여기서 뭐 제주도를 간다, 일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선 비행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국제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를 갈 때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갈 때 비행기가 날아가는 고도가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데 가는 비행기는 낮게 날죠. 그다음에 좀 가운데 위로 날고 그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큰 바다 건너가는 거, 미국, 유럽이나 저쪽 가는 게 그게 2만 피트, 3만 피트까지 올라갈 거예요. 한 1,000m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우주에서 떨어지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방사선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항공국에 들어가시면 그 마일리지 기록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뉴욕, 서울, 런던, 뭐 서울, 파리 이런 식으로 기록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삐보 붉은 불 떠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 그만 타세요. 우주 방사선, 코스믹 레이에 우주선에 노출돼서 당신의 건강이 크게 나빠질 수 있으니까 비행 그만하세요. 여행 그만 다니세요. 이런 경고도 떠요. 일단 그래서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이 얕은 데 날 때보다 훨씬 그 코스믹 레이, 유해한 우주 방사선, 거기 들어오는 방사선은 X선, 감마선이에요. 엄청난 그 세포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왜 우리 우주인들이 보면 이렇게 여러분 그래비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두꺼운 옷, 이상한 옷을 입고 로봇처럼 나가는 게 그게 다 저기 때문에 그래.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요. 우주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 일단 그게 몸에 안 좋죠. 건강에 되게 안 좋습니다. 전용기 타면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용기 탄다 그러면 제가 웃죠. 뭐 가끔 한 번은 타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거 타고 세계 많이 다니시면 정말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가 남북으로 움직이면 계절이 바뀝니다. 여기서 호주를 가면 지금 거기 겨울이겠죠. 늦겨울이 되겠네요. 네. 동서로 가면 밤낮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8시간, 9시간, 10시간 비행하고 난 다음에 계절이 바뀌어서 탁 내리면 여러분 건강이 어떨 것 같아요? 엉망이 되죠. 근데 뭐 올라타서 한 10시간 뭐 밥 한 두어 그릇 얻어먹고 탁 내렸더니 아침 저녁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몸이 어떨 것 같아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에는 해롭고 마음은 즐거운, 술 마시면 기분은 좋은데 간에는 해롭고, 담배를 피면 머리는 좋은데 폐나 신체 장기에 해로운, 그와 똑같은 건강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얼굴이 바짝 말랐다. 저게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지루성 피부염 생기면 각질이 많아지고 얼굴이 당기죠. 그래서 팩 붙이면 도움이 되냐? 뭐 나쁠 건 없지만 저 병이 낫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무 자주 비행기 타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다. 여행을 좋아하시면 건강에는 해롭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즐거우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피부 암통키님, 중고등학교 여드름 많은데 집안상에 때 병원에 못 갔습니다. 당연히 흉터 많이 남았겠죠. 예. 지금도 여드름 계속 나요. 유전병이에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됩니다. 흉터는 당연히 포기 안 하셔도 만족할 만큼 좋아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바르는 거예요. 여드름이 환자가 왔는데 먹는 약 안 주고 레이저를 권하면요. 그거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배운 게 일반인들이 레이저밖에 배운 게 없어서 그냥 레이저 하라고 하는 거고요. 상업적인 목적이지 여러분들의 여드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전공의 부종 문제가 피부과 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전혀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의정 사태 벌어졌을 때 복귀하긴 할 겁니다. 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방사선과, 재활학과, 일부 정형외과, 일부 내과는 100% 복귀합니다. 그러나 바이탈과는 아마 복귀 안 할 겁니다. 지방은 더 안 할 겁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되잖아요. 뭐 저는 시스템을 알잖아요. 거기서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 권력은 손에 쥐고 있어도 누구한테 도움을 얻어야 될까요? 누구의 조언을 받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냐고요. 권력에서 시키는 대로 딸랑딸랑 시키는 대로 하는 의사 출신, 뭐 장관, 의사 출신 행정관료, 뭐 아니면 그냥 일반 관료.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그냥 머리가 없이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2,000명을 정원해서 5,000명을 뽑으면 뭐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멀쩡한 의료 시스템이 위태위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그걸 망가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피부과 진료는 아무 지장 없고요. 오히려 피부과에서는 더 많아질 거고요. 레이저 뭐는 경쟁이 벌어져서 값은 더 내려갈 거예요. 공급이 많으니까. 영향이 전혀 없고요. 바이탈과는 없어질 겁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지금은 그래도 레지던트가 안 나오지만 바이탈과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크게 시스템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돌아가죠. 10년 뒤가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2023학번, 4학번, 5학번 그 학번에 의사진 이후,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쉽게 얘기할게요. 윤석열 이후 세대 의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되면 조심하셔서 잘 골라 가셔야죠. 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 후배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못 받는 겁니다. 에이, 그거 뭐 예과 교육이 좀 부실하다고 어떤 문제가 있겠어. 그러면 예과를 없앴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 교육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도 빵꾸가 나도 빵꾸가 납니다. 왜 전문가 교육을 11년, 12년씩 하겠어요? 왜 하겠냐고.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참 노력을 하면 그 부족했던 공부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때에 맞게 시에 맞게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하고 정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그렇게 몇 년을 교육을 해야 되면 그 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 일어나겠냐고요. 그거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우리 국가에 미친 폐해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공공의대 또 만든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더니. 예,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부과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담배 많이 펴갖고 폐에 암 생겼을 때는 수술을 하기도 힘들 겁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씨가 말랐습니다. 외국 나가서 수술 받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 제 동기도 공부 잘했던 한 8등, 9등 했던 친구가 흉부외과 했어요. 그 친구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수술하는데 힘들어요. 직항내강 다 65세인데 어떻게 수술을 하겠냐고요. 힘들죠.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면 누가 할 거예요? 아직도 5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지금부터가 안 나온다니까. 10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없어질 거예요. 조국 전 의원, 지금은 비대위 위원장님의 따님 의사 자격 없죠? 반납하지 않았나요? 피부과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을 거요. GP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이거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해봐야 정치인들이 듣지를 않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좋죠. 전문가들이 하는, 제가 얘기하면 넌 개업하는 의사들이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냐. 색안경을 그렇게 끼고 들으신다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할게요. 병원 시스템이 무너지면 누가 괴로우냐면 건강한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환자가 괴로운 거고 환자의 가족이 힘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 갈 일이 없는데 병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사람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갑니다. 10년까지는 돌아가요. 10년 뒤에는 바이탈과의 전문의가 없어집니다. 안 합니다. 일부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요. 동네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세면 못 만날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때 가서 겪겠죠. 10년 뒤에 얘기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목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은 사람들이 겪는 피해는 이제 그럴 때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끊으시고요. 네. 술 적게 드시고요. 네. 적절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고요. 네. 운동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 병원 안 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병원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죠. 네. 네, 제로 음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각기 다르죠. 이제 제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설탕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류가 종류가 이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누죠. 다당류가 우리 먹는 밀가루 쌀이고요. 단당류가 글루코즈, 포도당. 그다음에 갈락토즈, 유당, 애들 먹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엿당인가? 우리 그 단술 먹는 거? 요런 정도가 단당류일 거예요. 그게 두 개 합쳐지면 젖당, 락토즈하고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 합쳐지면 락토즈. 우리가 이제 우유에 먹는 데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당류가 뭐가 있죠? 설탕이 이당류일 거예요. 글루코즈 두 개 붙은 거. 그렇게 이당류가 또 서너 개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칼로리만 있고 다른 영양소가 전혀 없죠. 칼로리만 많고 전혀 다른 이 영양소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음식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칼로리 없이 단맛만 주는 게 그게 스테비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몇 가지 감미료, 사카린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것도 이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죠. 저는 단맛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커피 블랙이고요. 음식에 설탕 치면 안 먹고요.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단맛을 먹는 거는 과일 먹는 거예요. 과일이 단 거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당이 이당류겠다. 과당을 먹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몸에 해롭다. 아니요. 그런 걸 먹고 누워서 살이 찌면 해롭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코카콜라에 캔 하나에 설탕 6개 들어가거든요. 각 설탕 6개, 7개 들어가요. 운동했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먹고 들어 눕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단 거 먹는 게 제일 나쁜 거죠. 예. 나가서 운동하면서 단 거 먹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죠.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경우에는 단맛은 꼭 먹어야 되겠어. 안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불행해. 그러면 뭐 이제 제로 음료 드시는데. 그저께 서울대 의원 선생님이 인터뷰했는데 그것 자체 때문에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얼른 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 뭐든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롭다까지 걱정을 하셔도 그런 유해론까지 나오는 건 사카린 유해론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보톡스 필러가 치료 목적으로 되는 경우가 뭐 어디 있나요? 예, 보톡스 같은 경우는 뇌사시라든지 이런 사시 치료에는 보험이 될 거예요. 예, 그 외에는 보험들 다 미용이죠, 뭐. 그다음에 저기 뭐죠? 뇌성마비 환자 있어서 팔이 이렇게 경직되고 예, 보톡스 보험 됩니다. 그거 아니고 주름살 피겠다 안 되는 거죠. 필러도 뭐 안면 기형 같은 경우인데 안면 기형 필러 갖고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수술해야 돼요. 신약 나온다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면요. 그게 의학적으로 효능은 입증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작용까지 스타트해야 되거든요. 대개 7년에서 13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통해서 이 약은 써도 된다고 이제 뭐 인체 적용 허가가 나왔다 그러는 거는 보통 짧게 7년, 빠르면 13년. 네.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기존 치료법에 맞게 잘 열심히 치료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바로 한 게 이제 그 유명한 mRNA 백신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백신 얘기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사람의 성향입니다. 이 사람이 조심성이 많은 보수적인 사람이냐, 이 사람이 좀 신상이 되면 먼저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건 개인의 성향이에요. 의사도 뭐 천차만별이죠. 신약부터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약 나오면 2년 뒤에 씁니다. 한 2, 3년쯤 많아서 친구들하고 다 얘기하면서 들어보고 그 정도 부작용이 뭐 우리가 논문에 나왔는 내용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쓰죠. 근데 뭐 야, 써보니까 이상한 일도 많아 그러면 안 쓰죠. 저 KTX 운행되고 3년 뒤부터 탔어요. 이제 집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얼마나 살라고 그러냐. 근데 아직은 내가 죽으면 안 된 나이니까 안 탔죠. 왜? 우리나라의 기관사들이 물론 프랑스에 가서 배워왔겠죠. 시속 300km를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 그죠? 예, 배워왔을 거예요. 운전하는 법. 안 배워 그냥 했겠습니까? 그러나 배웠다는 거하고 익숙하다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다음에 뭐 선로를 놨는데 그게 정말 완벽하게 시험 주행을 오래 하고 이제 상업적 운행을 했겠지만 그건 뭐 철도공사의 얘기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3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타요. 지금은 잘 타죠. 예. 이제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그렇게 투여한다. 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약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임상의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 걸렸어요. 뭐 시한부 선고를 받고 3개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신약이 나왔어요. 볼런티어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기존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약이 나왔다. 그러면 좀 기다려도 된다는 거예요. 옛날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상 손님이요. 진상 환자라 그래야 되겠네. 쫓아내지 않습니다. 얘기 다 들어주죠. 네.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병인 걸. 이게 이제 제가 자녀들한테 직업을 가질 때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설사 그게 돈을 좀 버는 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보다는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직업을 고를 때도 그런 건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런 아웃라인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란 직업이 어느 정도 요즘 젊은 의사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능력 갖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능력 갖고는. 업무 보실 때 AI를 활용하나요? 저는 안 합니다. 아직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AI를 쳐서 이제 넣어보거든요. AI에다가 제 이름을 입력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반이 안 맞아요. 반이 안 맞는 걸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은 되게 잘 쓰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한 2, 3년 지나면 누구보다 먼저 AI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보죠. AI로 피부 진단은 앱에 있습니다. 네, 저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AI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이제 영상학과죠. 영상학. CT, MRI 찍으면 AI 딱 집어넣으면 뭐 그거는 딱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쉽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영상학과에서 애매한 케이스 빼고는 AI로 리딩을 다 할 거예요. 의사 사인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근데 두 번째로 편한 게 피부과예요. 사진만 정확하게 찍으면 예를 들면 여드름 환자 한 10만 명 사진만 찍어서 집어넣으면요. 진단 정확하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루성 피부염과 여드름이 겹쳐진 사진도 10만 장만 들어가면 뭐 AI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신뢰 수준 미국에서 지금 저게 나왔다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저 AI 나오면 뭐 저런 거는 저도 이제 병원 진료에 도입을 하겠죠. 하고 내 생각과 AI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비교하고 난 다음에 환자한테 내 생각은 이런데 AI는 이렇대. 너 누구 말 믿을래? 라고 뭐 물어보겠죠. 그리고 AI는 처방약 이거 주라는데 난 이거 주고 싶어. 네가 골라. 뭐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겠죠. AI로 피부 질환하는 건 되게 쉬운 겁니다. 자료만 데이터만 많이 들어가면. 중국의 AI 갖고 큰 소리 치는 게 뭐냐 인권이었기 때문에 뭐 모든 뭐 14억 인구의 모든 얼굴이나 신상 기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니까 AI가 빨리 발전하죠. 데이터 같은 게 빨리 나오겠죠. 그걸 갖다 쓸 거냐 이제 그 문제는 또 다르죠. 청소기 쓰고 나면 내 사진이 나간다는데 믿을 수가 없죠. 이제 그게 이제 신뢰도죠. 국가 신뢰도가 이제 다른 거죠. 저는 뭐 집안의 가전제품에 중국제는 들여다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제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집안에서 청소기 돌리는 게 뭐 대단한 비밀은 없지만 기분은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컴퓨터에는 사진 뭐 캠 같은 것도 설치 안 해요. 그냥 노트북 그냥 간단하게 써 덮어버리죠. 세상이 그러니까 다 믿을 수는 없죠. 비슷한 성분인데 국내 각자의 큰 게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결정합니다. 약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0개국이 안 될까 7개, 8개 정도 나라밖에 약을 못 만들어요. 대부분 약들은 만든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문에 약이 나오는데 언제 여러분 손에서 약이 들어갈 수 있냐. 7년, 13년. 그거 임상하는 거요. 다국적 기업밖에 못해요. 다국적 기업밖에.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신약을 만들어도 결국 그 약을 팔아야 돼요. 그 다국적 기업에.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뭐 세계 뭐 10대, 20대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정할 때 그 나라의 국력이나 그 나라의 국민 소득에 따라서 약값을 정해서 보내요. 너네 나라는 요 정도 받아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겠죠. 되게 선진국이 비싸고 후진국이 싸요. 왜냐면 그 수준에 맞게 약을 받아야 되니까, 약값을 받아야 되니까. 이는 공급자 시장입니다. 제약회사가 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이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약값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쪼우죠. 미국은 이게 너무 루즈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값 내리라고 특히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값 내리라고 난리가 나죠. 그거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인데 갑을의 관계가 제약회사가 갑이고 환자가 을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나라 국민보험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잘하는 게 제약회사들이 약을 갖고 오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약값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값을 최대한 낮추죠. 그러면 너무 많이 낮추면 제약회사가 그래.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고 아예 그냥 계약 안 하죠. 그게 지금 바로 밑에 발토무좀인데 진료를 봐주시는지 발토무약 쓰는 게 주블리아라고 하는 동화작에서 수입하는 약인데 그 약이 일본이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되게 효과 좋아요. 약값을 너무 싸게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하죠. 그냥 일반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발토무좀 진료를 아니 여러분 병원 가서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데요. 그러면 진료 안 하면 진료 거부입니다. 그거는 의사가 할 짓이 아니에요. 당연히 보죠. 피부과 의사가 무좀안 보면 뭘 볼 겁니까?
피부과 의사가 안 보면 누가 볼 거냐. 그걸 진료를 거부하는 거는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 못 보는 경우는 있겠죠. 의사 피부과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의가. 그럼 못 보겠죠. 피부과 전문의는 그런 일 없습니다. 크레오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약품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뭐 분류를 제가 합니까? 저런 거 분류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네. 화장품 흡수를 되는 기기들만 효과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사지 효과 정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밖에서 그 정도 문지른다고 해서 진피까지 내려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암, 그러니까 모든 암의 리스크 팩터 1번은 에이지입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모든 암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력입니다. 피부암이 가족력이 있냐? 그렇게 가족력이 있는 피부암은 없어요. 오래 살아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여드름나면요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시면 뭐 저한테 오셔도 좋고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 별 도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드름 약이 전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요. 친구들이 필러 맞고 얼굴이 예뻐졌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건 친구 얘기죠. 부자연스럽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명한 분 뭐 얼굴을 보시잖아요. 얼굴 보면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자, 이제 그냥 이럴 때 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만으로 64세예요. 얼굴이 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대부분 비슷비슷하잖아요. 뭘 그렇게 예뻐져서 부러우시면 하시고요. 부자연스러운 감내하셔야 되고요. 했는데 표 안 나게 잘했다. 표 안 나는 일을 왜 합니까? 뭔가 한 게 표가 나야 한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형이라는 게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늙어가면, 나이 들어가면, 노화가 진행되면, 이게 어떤 사람은 노화라 그러면 괜찮다 그러고 늙어서 그래요 그러면 화를 내는데 늙는 게 한문으로 쓰면 노화고요. 영어로 하면 에이징이에요. 순 우리말로 늙었다. 그게 한문 용어로 하면 노화가 됐다. 영어는 에이징이에요. 뭐가 달라요? 근데 에이징 체인지로 생긴 일입니다. 아무 말 안 해. 노화로 생긴 겁니다. 그래도 별말 없어. 늙어서 생긴 겁니다. 화를 내. 나는 그 정서를 뭐 집사람 얘기로는 당신이 정서가 없어 그렇다는데 아니 우리말로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괜찮고 영어로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 그 정서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라빰빠빰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서우면 안 하는 거고 부러우면 하세요.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네.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기미 때문에 멜라논 바르고 있어요. 계속 발라도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10g 아니면 23g을 처방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 사용이 끝나면 다음에 또 발라도 될지 아니면 그만 바르고 쉬었다 발라야 될지를 정해 줄 거예요. 본인이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딱 정해준 양 쓰고 나면 가시면 돼요. 저기 기자님 애가 긁어서 행복해서 긁겠어요. 가려우니까 긁죠. 긁는다는 이칭 영어로 이칭 한문으로 소양증 우리말로 가려움. 네. 느낌이 똑같으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 가려움증이 정의를 보면 긁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를 가려움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 초등학생이 당연히 긁죠. 부모가 치료를 해줘야죠. 약 먹고 약 발라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애 보고 긁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가려운데 어떻게 안 긁어요. 엄마가 잘못하는 거예요. 빨리 피부과 전문의 만나서 먹는 약 바른 약을 써서 애가 안 가렵도록 해주면 안 가려운데 애가 왜 긁어요. 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을 먹이고 발라야 돼요. 제가 약 먹고 약 바르라고 하면 엄마들이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게 피부과에서 주는 약이 독약인가요? 아니에요. 약 먹고 약 발라서 편히 자는 게 아이한테 좋습니다.
예, 대학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피진낭종은 안에 있는 내용물만 꺼내면요,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차요. 계속 차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이렇게 뭐 크기에 따라서 0.5cm에서 1cm 정도의 피부를 절개하고 주머니를 다 꺼내야 됩니다. 그 주머니를 제대로 안 꺼내면 또 재발해요. 네, 대학병원 가야 됩니다. 유전자 검사해서 맞춤형 치료해 주는 거 이제 나오겠죠. 뭐 왜냐면 어차피 개론 프로젝트가 끝나서 모든 유전자는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어느 유전자가 잘못돼서 생겼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그게 크리스토퍼 가이도 있으니까 잘라낼 수도 있고 또 색을 붙여줄 수도 있고 가능하겠죠. 예방이 되죠, 당연히. 여드름 유전자를 정확하게 몇 번 어느 유전자의 문제다 하면 그걸 잘라내고 정상 유전자로 대체해 주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당연히 예방도 되고. 글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치료법이 나왔어요. 이제 크리스토퍼 가이라 그래갖고 자르는 거 원하는 부위에서 잘라내는 그런 유전자 기술이 다 이제 개발돼 있으니까 실험실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저보고 할 거냐고요. 저 이 나이에 뭘 그걸 해요.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약 먹어야 돼요. 예. 아주 심하다면 약 드셔야 돼요. 약을 먹어도 계속 그리 하다고요? 그건 무좀 아닙니다. 발톱 뽑고 약 먹었는데 계속 생겼다? 네,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병일 거예요. 진단을 다시 받아보셔야죠. 땀띠분 바르지 마세요. 씻고 말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땀구멍이 막혀가지고 염증 생기고 그래요. 그냥 자주 씻으세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부과막을 관심이 했던 거는요, 뭐, 신경외과 하고 싶어 했었고, 소아과 또 관심이 있었고요. 피부과는 그냥 친구가 하라 그래서 했어요. 이 사람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피부과를 안 하고 소아과를 했거나 신경외과를 했다? 뭐,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기회도 하고 했겠죠. 근데 또 다른 삶이 열렸겠죠. 그 친구가 나보고 하라는 얘기 안 했으면, 예,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나이가 들어서 지나 보면요, 정말 뭐 어떤 작은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왕구이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배, 후배, 뭐 아니면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있어서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일을 권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사심 없이. 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삶이 편한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남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탓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남 탓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안을 비판적으로 보는 건 모르겠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분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이 정리될 겁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굉장히 힘든 일에 부응차게 됐다. 그래도 이런 점은 되게 어려워. 현실 인식은 다 누구나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고 대안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 세상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가까이 있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만나면 나 같은 경우는 조카들이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만나면 자꾸 이제 어떻게 되겠어? 지적질을 하지. 야, 너 그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들으면 싫죠. 그게 꼰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랄까 들으면 좀 밥맛 없는 얘기. 어이 너 잘났어. 아예 알았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 들어두세요. 기분 나빠도 나중에 도움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도움이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그 얘기 누가 못해요. 잘 될 거야 하루에 100번 외쳐서 잘 될 것 같으면 매일 외치겠죠. 잘 될 거야라는 얘기는 듣기 좋은 얘기고 입에 발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땐 너 그게 잘못돼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으니 한번 고쳐봐. 그러면 기분 나쁘지. 지적당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말이 젊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게 꼰대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는 대신에 본인이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삶이라는 건 제가 지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좋다. 뭐 나한테 싫은 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내 마누라죠. 뭐 매일 지적질해요. 근데 늘 듣고 머릿속에 한 귀퉁이에 둡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게 또 도움이 되니까요. 탈모 샴푸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됩니다. 샴푸로 고칠 수 있었으면 이미 벌써 다 고쳤습니다. 정수리 탈모에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2년 정도 지나면 꽤 만족스럽게 좋아집니다. 네, 바르세요. 외출할 때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햇볕 나갈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조건 바르세요. 같이 먹어도 상관없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여드름과 대머리가 동시에 오면 여드름 약은 되게 뭐 한 길어도 3개월, 6개월 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은 약 바르고 있다가 먹는 약 끊고 여드름 약 먹는 약 끊을 때 대머리 약 먹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드름 약 바른 약 쓰면 되거든요. 웬만하면 같이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급하다. 2개 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각질을 제거하는 이유는 치료 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이제 심하거나 그랬을 때 각질이 두꺼워서 모공이 막힌 경우에는 아쿠아필링도 할 수 있죠. 프락셀은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각질 제거하고 연관 없습니다. 50세 눈 밑 어둡고 팔자주름이 있다. 팔자주름이 아니라 이거겠죠. 백이 아이리드라겠죠. 성형외과 가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딱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형수술을 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사세요. 다른 거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마에 주름살 없애러 보톡스 맞으러 와요. 근데 이미 눈이 처져가지고 상안검이 30% 이상 내려와 있어요. 눈 떠보세요. 그러면 눈을 이걸로 뜨는 거예요. 그렇게 뜨는 분이 보톡스 맞으러 와요. 보톡스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못 떠요. 그러니 환자분은 성형외과에 가서 상안검 성형수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하고 좋아질 방법이 있으면 내가 해드리지. 50세니까 제가 하는 얘기, 50세에 눈밑이 어둡고 주름이 있다. 성형수술 하셔야 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화장으로 커버 안 되면 성형외과를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엉덩이 여드름이 있어요. 발라서 안 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아이소트레티논 먹어야 돼요. 미노신 갖고 안 됩니다. 레니님이 갖고 있는 병은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병이에요. 여드름에 아주 심한 케이스예요. 두피부터 시작해서 엉덩이까지 여드름 나는 거예요. 물론 가슴덩이도 있고 얼굴에도 있죠. 그래서 그거 발라갖고 엉덩이 여드름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아이소트레티노인을 지금 내가 얘기했던 1년에 100개 이내가 아니라 1년에 한 200개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피검사하면서 규칙적으로 피검사하면서 약 먹어야 돼요. 프로스카하고 프로페시아는 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같은 성분의 약인데 프로스카가 프로페시아를 5배 강한 약이에요. 1mg, 5mg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분의 1쪽을 먹으면 1.25mg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과량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성욕 감퇴나 여성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프로스카를 먹는 이유가 이제 저것도 의사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러면서 약을 주면서 보험으로 환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 잘라 먹으세요. 그런데 자르는 과정에 분말이 날려요. 그럼 은채경 님이 그 분말을 코로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기형아를 낳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프로스카를 자를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자르고 있고 어딘가에는 그 분말은 날아다닐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땀띠 뭐 굳이 처방전 필요 없어요. 잘 바르고 씻고 잘 말리면 됩니다. 비누질에서 잘 씻고요. 말리면 뭐 일주일이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꽁냥꽁냥님은 백반청 치료는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고 약 바르고 광선 치료하고 레이저 치료하고 이제 단계별로 다 하셔야 돼요. 지방에 계시면 모르겠는데 서울에 계시면 강북에 있으면 저기 가롤동에 우태화 한성경 피부과에서 백반청 치료 많이 하고요. 강남에 계시면 교대역 있는데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앞에 박윤기 피부과라고 백반증만 전문으로 보시는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입니다. 두 군데 한 군데 가시면 돼요.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서 습진이라고요? 자, 발가락 사이에 뭐가 생겼다 그러면 열의 아홉은 무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좀약 바르면 좋아질 거고요. 좋아져도 계속 바르세요. 얼마나 발라야 되느냐? 발가락 사이만 있다 그러면 6개월.
계속 바르세요. 기미약은 추천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 피부과 쌤 만나셔갖고 처방받아야 돼요. 동화자에서는 멜라논 크림 쓰시면 돼요. 조갑박리증이죠, 뭐. 아토피 있을 때 잘 생기기도 해요. 손톱을 짧게 깎으셔야 되고요. 또 손톱 밑에 들리는 부분에 항생제형으로 꾸준히 바르셔야 됩니다. 영양제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바르셔도 돼요. BF님, 예, 질문 지나가도 돼요. 네, 이소티논 먹으면 눈이 뻑뻑해져요. 많이 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눈물이 말라서 그래요. 눈물에서 나오는 그 피지샘이 말라서 눈물이 빨리 건조해지기 때문에 약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끊어야 돼요. 20대 중반인데 미녹시딜, 피나스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하나만 드세요. 박미숙님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이면 피나스트레이드는 안 먹는 게 좋고요. 하나만 드세요. 남자면 피나스트레이드 하나만 드세요. 1mg. 원형 탈모가 자주 오면요, 아주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이영조님 남편이 원형 탈모가 자주 온다 그러면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 가셔서 자가 면역 항체 검사를 하셔야 돼요. 무리하고 그래서 그래요. 탈모하고 담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탈모는 유전입니다. 흡연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메트폴민, 예, 상관없어요. 같이 먹어도 돼요. 예. 머리가 다 빠져서 이렇게 모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 있죠. 그건 가발이 답입니다. 점하고 흑자는 전혀 다르고요. 점은 그냥 레이저로 다 파내면 되고요. 흑자는 약 바르시면 돼요. 커진 대로 약 바르시면 돼요. 검버섯이면. 이게 만져서 튀어나오지 않은 검버섯은 약 바르시면 돼요. 레이저 한다고 꼭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항생제 치료해야죠. 예. 뭐 외상이니까 치료하면 금방 나아요. 아토피 연고 며칠 새 완화되었다. 그러면 아토피는 좋아지면 약을 계속 바를 필요 없어요. 무좀약은 이제 감염증이기 때문에 균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계속 발라야 되고, 그거 아닌 경우에는 습지는 좋아지면 끊으면 돼요. 예. 예, 어릴 때 뭐 흉 생긴 자리는 모발을 심어도 잘 안 자라요. 왜냐하면 밑에 조직이 아주 딱딱해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왜 흉 만져보시면 피부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심어도 잘 안 자라요. 팔에 가려서 그런데 세 군데 물집죠. 벌레 물린 걸 거예요. 요즘 저런 환자분 되게 많이 와요. 그냥 뭐 딱지 생기면 그냥 두면 돼요. 탈모약하고 녹내장 관계 없어요. 예. 자, PL님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드시라니까요. 예. 이뇨제예요, 스피로락톤. 물론 저게 이제 탈모 효과도 있는데, 자, 내 몸이 건강한데 이뇨제를 먹는다. 내 몸이 건강한데 혈압 강화제를 먹는다. 그게 좋겠냐고요. 그냥 피나스트라이드 드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겠다면. 건선은 연관 없고요. 건선은 전혀 영향 없어요. 여드름 7개 가지고 이소티논 먹을 일은 없죠. 예. 여드름 7개 가지고. 여드름 7개면 약 바르면 되지. 그걸 뭐 정확하게 7개면 그 주변에도 많다면 약 먹는 거고요. 예. 예, 정해진 대로 트램피에 맞으셔야 됩니다. 끊으면 다시 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직접 그 약을 써보지는 않았어요. 논문만 읽어봤는데, 예. 증상이 없어도 그 텀이 길어지면서 맞아야 될 거예요. 야외 나가면 무조건 손상돼요. 자외선 타는데 100% 막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피부만 보면 파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재밌는 일 있으면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야지. 예. 끊어야 돼요. 예. 그냥 크리오신만 쓰고 먹는 약 끊어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예. 미록시딜 발라서 괜찮으면 그냥 그러고 지내시고요. 60 넘어서 약을 먹겠다. 예, 드시면 뭐 안 먹는 것보다 낫죠. 예.
CV 레이저를 계속해야 될 이유는 없죠.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안 좋아지는 건 더해도 안 좋아져요. 자꾸 재발되는 거는 술 한 틀어 쓰시면 돼요. 약 먹으면 되고 바른 약 항생제 쓰시면 돼요. 판비어 드시면 되거든요. 먹는 약은 항바이러스제 일주일 먹으면 돼요. 하루에 3개, 일주일 21개. 항생연고 쓰면 되고요. 뭐 농 생기는 거는 뭐 항생연고 쓰면 되죠. 베아로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두드러기 저녁에 생겼다가 아침에 가라앉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사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불편하면 항히스타민 계속 먹는 건데 그냥 뭐 밤에 생겼다가 별 문제 없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검사에서 알아낸다 한들 피할 방법은 없어요. 항히스타민 이제 먹든지 그냥 지내든지. 예. 머리도 안 빠지는데 왜 먹어요? 엄마 닮았으면 안 빠지는 건데. 예, 구영민 씨 아드님이 저는 너무 이제 저런 걸 건강염려증이라 그래요. 없는 병을 갖고 지레 걱정하는 거예요. 예. 상교대 근무요. 몸에 되게 안 좋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직장은 건강에 아주 해칩니다. 그래서 밤 근무하면 월급 수당 50%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40 넘어서는 계속하지 마라. 젊었을 때는 견딜만 하니까. 예, 그때는 하는 건 좋은데 40이 넘어가면서도 계속 교대 근무해야 된다. 직장 옮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약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대학병 분원이 왜 생길까요? 네, 분원을 세워서 이제 병원이 생존을 해야 되니까. 본원 있는 데에서만 그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은 이윤 동기가 됐든 조직 보호 동기가 됐든 자기 영역을 늘리려고 하는 게 본능입니다. 조직의 본능입니다. 대학병원의 원장이 오너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임기제거든요. 되게 뭐 길게 하면 6년, 짧게 하면 한 3년 정도 하는데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그 조직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조직이 망해요. 정체된 조직은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고 그 경쟁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낮은 진료비에 좋은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원이 생겨서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소비자는 좋아요. 소비자는.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더 좋은 진료를 더 싼 값에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쟁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흥하죠. 근데 영역을 딱 나눠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공무원식으로 월급 줄게요. 그러면 이제 영국식으로 돼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의료의 낭비도 있겠죠. 당연히 많아지니까. 그 과정 중에 어찌됐든 아픈 사람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가족들 중에 한국에서 받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겨울방학 때 많이 와요. 다. 예. 치과, 성형외과, 뭐, 그 다음에 관절 수술하시는 분, 뭐, 안과, 뭐, 다. 저도 이제 방학 끝나고 나니까 환자가 좀 줄었는데 30%, 40%가 교포분들이에요. 여름방학 때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게 저런 경쟁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좋은 진료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 편하게는 살죠. 그럼 다들 늘어지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프랑스 꼴 나죠. 무슨 얘기예요? 피부 깨끗한데 아이 낳고 나아질까요? 김이 생긴 거는 아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임신하면 생기는 거고요. 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임신 중에 뭐 피부는 다들 좀 나빠지죠. 좋아지는 경우는 없죠. 임신이 힘든데 그게 안 놀라 그러지. 대개는 다 돌아갑니다. 네. 남자 몸에 틀어 맞고 머리숱은 탈모 초기인데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예. 탈모약 먹는다고 딴 데 더 늘어나지 않아요. 바르는 약은 바르는 부위에만 생기는 거고 좋아지고요. 쓰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머리 2번 감으면 2번 약은 어차피 바르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이제 일이고요. 엔젤님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부상감은 받아주고 뭐 이런 일은 벌어지겠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법 좋아하잖아요. 법 만들어 갖고 뭐 대법원장도 내쫓겠다 그러고 뭐 선출된 권력은 무엇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의과대학생을 뽑을 때 내과 의과대학, 외과 의과대학생을 뽑을 수는 있겠죠. 그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바이탈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학을 뽑을 때, 입학생을 뽑을 때 그냥 전문의 시험 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150명의 정원을 뽑는데 뽑을 때 내과 30명, 내과 의과대학생이 걔는 뭐 죽으나 사나 내과 해야 돼. 내과를 하자는 무조건 면허 취소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응급의학과. 그러면 이제 의과대학 시험 볼 때 난리가 나겠죠. 전국의 피부과 의대생이 제일 아마 경쟁률이 셀 거예요. 각 대학 피부과. 네. 그런 식으로 아마 해외 토픽에 날 겁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만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면 그렇게 뽑을 거예요. 방법은 또 있습니다. 피부과 의사를 대학별로 뽑는 게 아니에요. 대학별로 뽑지 않고 1년에 피부과 의사가 예를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명을 피부과 의대, 대학을 전국 그 의과대학 시험을 입학시험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전국 의과대학이 지금 이제 3,048명이 정원인데 각 과별로 티어 다 있으니까 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500명이 필요하다. 외과 의사가 200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의과대학별로 보는 게 아니라 과별로 학생을 모아요. 그래서 그 성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의과대학, 내과 의과대학을 이제 대한민국 내과 의과대학에 이제 가상이에요. 지원을 해서 500명을 뽑아요. 그럼 성적이 나오겠죠. 1등부터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과 의과대학에서 시험 봤는데 1등 안에는 나 서울대 갈 거야 하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연대 가겠다면 연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꾸면 되죠. 현재 이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방법 외에는 10년, 15년 뒤에 대한민국의 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라 그랬지? 공공의대, 의료사관학교 이딴 짓 할 필요 없어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쉬워요. 수능 보는 거예요. 그냥 수능을 보는데 접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네. 내과 의과대학. 아무래도 거기를 많이 뽑으니까 좀 성적이 자신 없는 사람은 거기 가겠죠. 피부과 1년에 100명 뽑는다고 치면 거기는 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보겠죠. 성형외과 100명. 아유, 거기도 뭐 최고의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볼 거예요. 당천, 합격이 되면 그 안에 또 자기 성적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수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함익병, 피부과 의과대학 시험에서 50등. 그러면 이제 거기 갈 수 있는 데를 내가 고르는 거죠. 위에 성적순으로 쭉 하면 돼요. 그거는 위헌 논쟁에서도 안 걸릴 거고요. 교육법만 조금 손보면 될 거고요. 그거 가지고까지 반대할 사람은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거는 현재 의과대학생을 원하는 사람들도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죠. 발수무좀약은 주별로에 바르는 게 제일 나아요. 먹는 약은 스프로낙스부터 여러 가지 약 먹는 약 많이 나왔는데 드시면 돼요. 비타민 메가도제요? 아니요. 음식으로 저는 하라고 얘기해요. 효과 있다고 얘기하는 분한테 나 그 효과 없으니까 그거 당신은 하는 짓이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평생 비타민C 하나도 안 먹은 저 지금 65세까지 병 없이 잘 살아요. 또 먹어서 좋아진 분도 있잖아요. 난 먹어서 좋아졌다 생각하면 드시는 게 나쁘다. 나쁘진 않아요. 편편사마귀가 많은데 편편사마귀인지 검버섯인지 다른 무엇인지는 봐야 되겠죠. 편편사마귀가 그중에 제일 골치 아파요. 감염성이라서 제발 잘해요. 남자가 김이 있는 경우 제가 지금까지 한 명 봤어요. 한 명. 붉은 거는 많고요. 김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붉은 건 아마 주사성 여드름일 가능성이 많고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되고 기미는 진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99.9%예요. 제가 한 명 봤다니까 지금까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기미가 있다 그러면 멜라논 크림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입술 맞다는 안쪽 부분, 각질이 단단하고 트다가 구강염이라 그래. 여기 피곤하면 생기는 거예요. 아토피 있는 사람도 잘 생기고. 예. 저 먹는 거 다 좋아한다고. 하여튼 두텁떡 좋아해요. 송편 좋아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심하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데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래서 본인이 생활을 좀 이렇게 그 사회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힘들어요.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건선, 상처, 색소, 침착 저절로 없어집니다. 네. 냅둬도 상관없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려면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저는 환자들에게 그냥 저기 아보다트 0.5mg 먹던 사람이면 계속 먹다가 2년 지나면 일주일에 5번, 그다음에 4년 지나면 일주일에 4번, 6년 지나면 이틀에 1번. 그렇게 정도 유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CWP 학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I에 대한 의과가 필요하지 않다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 하지 마시고요. 책 한 권 읽어보시면 돼요. 피터 틸이라고 팔란티어 CEO죠. 옛날에 페이팔 했던. 피터 틸이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다시 읽어봐도 정말 젊은 사람이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대학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쓸데없이 대학 공부하는 애들한테 어떤 유혹을 던졌냐면 뭐 몇 년 전이지만 지금 그거 안 하는데 옛날에 뭐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대학에 입학한 애들 중에 너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갖고 나한테 와서 심사가 통과되면 10만 달러를 무조건 주겠다. 그걸로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서 벤처를 해라. 라고 틸 장학금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주는 장학금.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돼요. 10만 달러 그냥 줘요. 2년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돼서 학교 가는 건 네 자유니까 하는데 2년 동안 어찌됐든 프로젝트 해라. 잘 되면 걔가 대학 다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하버드 다니다가 급하게 뛰어나왔잖아요. 학교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학과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이 낡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월급쟁이 하겠다 그러면 뭐 학과를 따지고 AI들을 따지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원 하나를 만들어내는 지금 이제 CWP가 하시는 말씀 내용은 뭐냐면 1에서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1이 100이 되고 하는 1에서 n이 되는 방법에서는 저 얘기가 필요하겠죠. 어느 과가 좋을까 고민해야 되겠지만 정말 AI 시대가 돼서 AI가 다 할 거 아니에요. 로봇가 다 할 거 아니에요. 1부터 n까지 하는 건 다 하거든요. 0부터 1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책에서 어떤 모티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뭐 제가 드릴 답은 그 정도예요. 잘 모르겠어요. 피부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진 딱 찍어보고 진단 딱 하고 이거 바르세요? 뭐 이거 먹으세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 어느 대학이 없어지고 무슨 과가 없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맥주 뭐 추출물 뭐 계속 광고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로게인 바르시든지 아니면 처방마다 약 먹든지. 건설에서 상처 생기면 색소 침착인데 바르면 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색소 침착은 시간이라면 다 없어져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선브로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 나는 건 피부가 지성이라서 그렇지 선브락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바르세요. 미녹시딜은 오리지널이고 뭐 카피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다 풀려 있는 약이라서 오리지널 카피하기 없어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기미 홍조가 다 없어지냐고요? 아니요. 재발해요. 그래서 기미 약 바르시면 되고 홍조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자, 나는 돈이 많아서 약 먹고 약 바르는 거 싫어? 나는 돈 많이 쓰고 레이저 하고 거기에서 서비스 받으면서 뭐 이렇게 마사지 받기를 원해? 레이저 하시고 관리 받으시고요. 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미나 홍조는 좀 좋아지길 원해?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기미 약 바르시고 홍조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당연하죠. 흑색종은 어디든지 다 전이 됩니다. 전이 때문에 흑색종이 무서운 거예요. 진단되면 이미 원격 전이가 일어나 있어요. 뭐 뇌든 뼈든 뭐 어디든지. 그래서 서양 백인들의 경우에는 암 사망 랭키 4위가 흑색종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순위가 낮지만. LDM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염색 안 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편편사마귀로 뭐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온몸에 퍼질 정도는 없거든요. 왜냐면 면역이 억제된 상황이 아니라면 편편사마귀가 온몸에 번지는 경우는 없어요. 외려 검버섯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검사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뭐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거 뭐 저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운동하시고요. 예. 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으시고요. 그게 낫지 않아요? 저 뭐 괄사 셀프 들어보긴 했는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군대 가면 약 있어요. 예. 크리오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이소트레티닌도 있어요. 가면 군의관한테 얘기해서 좀 구해 달라 그러면 구해 줄 겁니다. 예. 특파성 두드러기 생기면 못 견디면 약 먹고 그냥 지내시면 돼요. 빈혈하고 대상포진하고 연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빈혈이 생길 정도면 면역은 떨어져 있겠죠. 대상포진이 뭐 생길 가능성이 아닌 사람보다는 높겠죠. 왜 생겼는지, 빈혈이 왜 생겼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여드름 때문에 고민은 20대 후반 라이브 약물 세한테 상관없어요. 예. 예. 다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선크림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연관 없어요. 20대 여드름 생긴다는 얘기는 100% 유전입니다. 약 먹고 약 바르면 한 달이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제 뒤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지도 마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세수를 뭘 하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뭘 쓰시든 아무 연관 없어요. 예. 글쎄요. 백신 맞고 코, 눈 사이에 물렁뼈 같은 게 올라와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MRI, CT 이상 없겠죠. 근데 뭐가 생겼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MRI, CT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는 피부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염증 생긴 거니까 약 쓰면 되죠. 예. 무슨 얘기야? 여드름 환자 약 먹고 약 바르면 된다니까요. 미용 목적이 아니에요. 39살에 여드름 난다 그러면 심각한 여드름이죠. 이미 뭐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겠죠. 흉도 많고. 예. 예, 저기 폴리사이세미 베라의 저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예, 저도 지난번에 그때 다른 방송 준비할 때 그때 봤는데 저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을 거예요.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성 백혈구 증가증이 생겼을 때 그 적혈구가 많아지면 그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다른 그 저기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혈관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 치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유전자 변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마취크림 바른다고 해서 뭐 일주일 동안 눈이 아플 일은 없어요. 다른 원인이겠죠. 안과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언가를 할 때, 자, 여러분이 피부과에서 레이저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그 뭐 생사를 오가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뭐 여기에 약 발랐는데 눈이 아프다. 그럴 수는 없죠. 대개는 그 얼굴에 레이저 할 때는 눈에다가는 쉴드라고 아주 두꺼운 그 저기 쇠를 갖고 덮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이저가. 그리고 만일에 레이저가 그 눈에 들어가서 통증을 유발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눈에 벌써 피가 맺히고 육안으로 봐도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근데 아프다고 본인 느낀다고요. 안과 가서 검사해보고 이상 없으면 그냥 신경성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민한 분들은 레이저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신경성으로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해요? 황색종이 눈두덩이 계속 생기면 반드시 대학병원이나 내과병원 가셔가지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치료를 해야지 레이저로 저거 치료하면 안 돼요. 군대 가시면 군대 병이 있다 그랬지 아까 같은 질문이에요. 피부가 좋은데 약을 왜 먹습니까? 잠깐만 저게 좀 문제예요. 뒷산 너구리는 그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약을 왜 먹냐고요. 더 좋아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 마세요. 입술에 단순포진 생기는 것 때문에 약을 뭐 자주 먹어야 될 이유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항바이러스 대상포진에 쓰는 약을 쓰는 건데요. 아니
1년에 한두 번 포진 생겼다고 그 약을 먹어요? 먹을 이유가 없죠. 그 약이 다 저기 콩팥에 독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대상포진은 왜 쓰냐? 그 독성이 있어도 그 약 먹는 게 훨씬 이익이 크니까. 노화로 척진하는 레이저는 없어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질문하실 때 딱 보면 저분은 레이저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기대치가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블로그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고 나면 돈 본전 생각나고요. 예민하셔갖고 마음만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하고 고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내고 했을 때 그 느낌이 돈값어치를 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절반이고요. 이 돈 썼는데 이거밖에 안 좋아지는 게 절반이야. 그게 왜 그러냐? 기대치예요. 자, 이게 물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한 모금 마실 만큼 3분의 1이나 남았네 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어떤 의사도 컨트롤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야, 레이저 했더니 3분의 1이나 물이 찼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더 하는 게 좋아요. 야, 내가 그 돈 내고 지금 여기 물 요거밖에 안 찼어. 뭐 하는 거야? 부정적인 분이잖아요.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100%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물이 가득 차는 이런 일은 없다니까요. 3분의 1이 차거나 절반이 차거나 3분의 2가 차는 그 정도예요. 그 이상 절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할 때 쓰는 돈 액수가 아주 나한테 하찮은 사람이다. 그거 100만 원 쓰는 거 에이 내 생활비 1,000만 원 쓰는데 그 100만 원 내 얼굴을 위해서 당연히 쓸 수 있어. 큰 돈 아니야. 라는 분은 하세요. 근데 정말 꼭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이번에 그냥 이거 갖고 레이저에서 좋아지길 바래. 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딸이 여드름 나면 항생제 먹을 여드름이 있고요. 피지역제약을 먹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피지역제약은 한 달 먹으면 싹 좋아집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셀스톤지에 바르셔도 돼요. 설거지는 저렇게 할 때마다 생긴다 고부장갑 끼시고요. 안 되면 바깥분하고 잘 얘기해서 뭐라 그러죠? 자동 식기 세척기 하나 사십시오. 약값이면 평생 쓸 수 있으니까요. 아무거나 쓰세요. 손에 띄는 대로 바르시면 돼요. 저는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옆에서 누가 바르면 좀 주세요. 그래서 바르고 말아요. 뭘 그렇게 신경 써요? 정수리 탈모가 아니고 대머리예요. 먹는 약 똑같습니다. 대머리 약 먹으면 됩니다. 전 리주난이 뭔지 모릅니다. 연어 주사하고 나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상관없습니다. 파충류를 키우든 양서를 키우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해야 될 미용적인 거라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튀어나오는 흉터 있는 사람은 전 빼면 안 돼요. 또 튀어나와요. 체질이기 때문에 전 빼면 안 돼요. 주사는 제가 놔드릴게요. 내과세며, 외과 40대, 50대가 제일 꽃이죠. 30대 중반에 전문의 따거든요. 한 5년 경험 쌓으면 40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젊고 날아다닙니다. 그런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10년이 의사한테는 꽃이죠. 피지성 정식증은 점하고 똑같아요. 깊이 파내야 돼. 아그네스 갖고 잘 안 없어요. 그냥 CO2 레이저나 업음약 레이저로 다 파내야 돼요. 아이고 11시가 훨씬 지났네. 여러분 질문은 되게 많은데 오늘 질문 다 답 못 해드리는 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얘기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고요.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지나치게 자기 얼굴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데 만족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인한테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빚내 살 일 아니고요. 아껴 살 일 아니고요. 여윳돈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결과가 좋죠. 푸다이스 모바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교님, 마지막 질문 보고 제가 답변 드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고요. 일주일 건강하게 재밌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